자신이 괜찮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5가지 방법. 자기 성찰을 위한 안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좋은 사람인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이러한 질문은 우리의 가치관과 행동을 돌아보게 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 됩니다. 하지만 괜찮은 사람이라는 기준은 모호하고 주관적이기에 답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5가지 방법을 통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더 나아가 스스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각 방법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하여 독자들이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기.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살펴보는 것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례 1. 친구들과의 관계. 민수는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배려심이 깊어 친구들은 민수와 함께 있으면 즐겁고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친구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유진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친구들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진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돌아볼 때는 긍정적인 피드백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피드백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부정적인 피드백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물론 모든 피드백을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중요합니다. 2. 자신의 가치관과 행동을 일치시키기.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자신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례 2. 정직. 지혜는 정직을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가치관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통해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반면 현우는 정직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때때로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가치관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깨닫고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는 죄책감이나 자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3.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노력은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례 3. 독서. 수연은 매일 꾸준히 독서를 하며 지식을 쌓고 사고력을 키웠습니다. 독서를 통해 얻은 지혜는 수연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성장을 위한 노력을 통해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반면 지우는 자기 성장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변화를 꺼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정체된 모습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독서, 운동, 새로운 기술 습득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은 자신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4. 사회적 책임감.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타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은 괜찮은 사람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례 4. 봉사활동. 은지는 매주 주말마다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은 은지에게 큰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은지는 자신의 사회적 책임감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성호는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타인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성호는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사회적 책임감은 봉사활동, 기부, 환경보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책임감을 실천하는 모습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자기 수용과 사랑.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은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례 5. 자존감. 예슬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슬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예슬은 자기 수용과 사랑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반면 재우는 자신의 단점에만 집중하고 스스로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재우는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에 갇혀 자존감이 낮아지고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자기 수용과 사랑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며 단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수용과 사랑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 괜찮은 사람이라는 기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위에서 제시한 5가지 방법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가치관과 행동의 일치, 자기 성장, 사회적 책임감, 자기 수용과 사랑은 모두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을 통해 독자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노력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신을 믿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은 완벽에 부딪히거나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갖는 것은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은 평생에 걸쳐 계속되어야 합니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는 모습은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타인과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독자들에게 자기 성찰과 성장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한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